안녕하세요. 수업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강의록의 4 배경 지식이라는 부분 좀 보도록 할게요. 이번 시간에는 어떤 회로를 구성하는 데 있어 가지고 가장 기초적인 정도의 수준은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그 내용을 좀 모아서 배경 지식이라는 부분을 만들었고요. 여기서 내용이 나오는 게 디지털 시그널, 아날로그 시그널, 그리고 옴스로, 저항을 읽는 법, 그리고 브래드보드에 관련돼서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음, 신호라고 하면은 크게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그냥 크게 분류를 하면 0과 1, 뭐 아니면 도와 같이 두 가지 상태만을 갖다 나타내주는 신호가 디지털 신호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현재 요 보이는 브레드보드 위에 붙어 있는 ESP32에 파란 색깔 불빛이 들어왔다가 꺼졌다가 켜졌다가 뭐 꺼졌다가 하는 게 동작을 반복을 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이렇게 켜졌고 꺼지고 라는 상태 두 가지, 전기가 들어가면 켜지겠죠, 전기가 들어가지 않으면 꺼지겠죠. 그렇게 전기가 공급이 되냐 안 되냐에 따른 상태 두 가지, 이렇게 두 가지로만 분류가 되는 게 디지털 신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안에 들어가 있는 MCU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전기 신호의 들어옴에 따라 가지고 스위칭 작용을 해주고 있으니까 모든 게 이제 디지털 신호로서 처리가 된다라고 하는 기본 개념으로 동작이 된다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게 되면 X축을 시간이라고 보고요. 그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낮은 전압에서 높은 전압으로, 현재 같은 경우는 0V 전원이 전기가 꺼져 있는, 들어가지 않는 상태고요. 5V 전원이 공급되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것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꺼져 있다가 켜지는 또, 켜질 때 뭐 중간쯤 켜졌다가 좀 이따 다시 켜지고 강하게 켜지고가 아니라 꺼졌다가 바로 켜져 버리는 거죠. 이와 같이 0에서 어떤 하이 높은 신호로 바뀌어 버리는 거, 그 상태가 또 유지되는 거, 요게 0 아니면 현재 같은 경우 5V, 0 아니면 1, 끄짐 켜짐과 같은 두 가지만 나타나는 것을 디지털 신호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0과 1로 표현되는 신호를 말합니다. 인베디드 시스템 같은 경우는 동작 전압으로 0, 그리고 꺼졌을 때 0이고요. 동작되는 게 1, 뭐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표기할 때 저도 0V 즉 전원을 꺼버린다라고 하면 어떤 신호에서 0 내지는 low라고 하는 그러한 글자를 도입을 해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고요. ESP32는 3.3V가 정상 동작을 하는 전압입니다. 그래서 높은 전압이라고 하면은 3.3V 또는 하이 1이라고 하는 기호를 써서 얘가 전원이 전기가 공급이 되든지 밖으로 출력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어쨌든 디지털 신호라는 건 0과 1로만 존재를 하는 거고요. 대표적인 입력 장치로서는 뭐 스위치, 어떤 푸시 스위치입니다. 누르면은 접점이 서로 붙어서 전기가 통하도록 만들어주는 푸시 스위치, 이런 슬라이드 스위치, 스위치를 한쪽으로 탁 제끼면 접점이 연결되어 가지고 전기가 흐르게 되는, 일반 가정집에 보면 벽이라든지 조명등을 켤 때 보면 따까따까따 소리 나면서 켜지는 거 있죠, 기계식으로. 그게 다 뭐 슬라이드 스위치 한 종류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 옆에 있는 거는 적외선 센서인데, 신호를 갖다가 어떤 기준값 이상이 되었을 때 얘가 뭔가를 감지했다, 또는 어떤 기준값 미칠 때는 감지하지 못했다 라고 한 두 가지 상태만 갖다가 판단할 때는 이거 역시 디지털 신호로서 처리를 할 수가 있겠죠. 이런 디지털 신호가 출력이 되게 되면 LED, 즉 등이 달려 있으면은 등은 켜지고 끄지고 라는 두 가지 상태로 존재할 거고요. 모터가 달려 있다면은 모터가 정지 상태, 아니면 또 돌아가는 상태, 그때 돌아갈 때 이 공급되는 전원에 맞춰서 제곱 속도로 돌아가겠죠. 멈추든가 제곱 속도로 돌아가든가, 뭐 두 가지 상태밖에 존재하지 않을 겁니다. 여기 밑에 있는 팔자라고 모양이 나와 있는데, 이 각자가 하나의 LED입니다. 이 LED와 위와 똑같은 상황이니까 불이 켜지고 끄짐을 이용해 가지고 숫자를 표현해 줄 수 있는 거, 그리고 이 LCD라는 창에서도 전원이 공급이 되면서 어떤 픽셀의 글자를 갖다가 보여줄 수 있게 만들어주는, 끄짐과 켜짐만을 가지고 어떤 제어를 해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은 다 디지털 신호로 처리를 해준다라고 생각을 해주세요. 그와는 좀 다르게 아날로그 신호 같은 경우는 시간이 변함에 따라 가지고 이 전압이 디지털에서는 0에서 1로, 현재 같은 5V니까 5V로
바로 변해버리는 그런 두 단계 상태만 존재했었는데, 아날로그는 이 0V에서 5V까지 올라가는데 중간 단계가 막 존재를 하는 겁니다. 저 전압이 0V일 때도 있고 5V에도 있고 뭐 3V, 2V, 1.5V 무수히 많은 전압도 존재할 수 있는 거, 뭐 그런 것들을 다 아날로그 신호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시간에 따라 연속적인 값을 표현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날로그 신호다. 0과 1뿐만 아니라 그 사이에 존재하는 많은 값들을 다 표현할 수 있는 게 아날로그 신호다. 뭐 대표적으로 많이 설명드리는 부분이, 자동차 타고 가실 때 옛날 차 같으면, 요즘엔 다 터치식이나 버튼으로 이렇게 조작을 하지만은 과거에는 레버를 돌려가지고 볼륨을 조절하는, 라디오 들을 때 볼륨을 돌려서 소리를 키우고 뭐 줄이고 하는 과정이 있죠. 내가 레버를 그 자동차 카 오디오의 레버를 갖다가 최대한 빨리 돌린다고 하더라도 그 중간 단계의 소리 크짐이라든지 줄어드는 게 존재를 할 거예요. 그와 같이 0과 1 또는 0과 하이 두 가지 존재만 있는 게 아니라 중간중간에 어떤 다른 값들이 존재할 수 있는 것은 다 아날로그 신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대표적인 아날로그 입력값으로 쓸 수 있는 장치로서는 여기 있는 게, 좀 전에 말씀드렸던 카 오디오에 있는 볼륨 조절하는 가변 저항이라는 녀석입니다. 다른 말로는 포텐시오메터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옆에 보이는 것은 포토 레지스트라고 해서 빛을 받으면 이 저항값이 달라지는 그 소자가 있습니다. 이 같은 경우는 빛이 꺼졌다 켜졌다 할 때 저항값이 순간적으로 바뀔 수는 있지만, 그게 미미하게나마 다른 0과 1 외에도 다른 값들이 도출이 될 수가 있어요. 그걸 받아가지고 아날로그 출력을 해줬을 때, 앞에서도 LED라는 게 있었는데 같은 등이 달리게 되면 전기 신호가 강하면은 불이 밝게 나올 거고요. 전기 신호가 약하면은 어둡게 나오겠죠. 그래서 레버를 돌려가지고 전압이 점점 높아지게 나가게 되면은 불밝기도 꺼지고 켜지고만 있는 게 아니라 조금 밝게, 더 밝게, 아주 밝게라고 하는 단계가 존재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이 신호에 따라서 어떤 동일한 소자라고 하더라도 회로에 사용된 부품들도 동작을 다르게 구현을 해낼 수가 있어요. 옆에 모터 앞에 디지털 신호에서는 정지 상태와 최고 속도 두 가지 단계만 존재했는데, 현재 전압을 내가 조절할 수 있다면 모터가 0에서 정지 상태에서 점점 빠르게 회전을 해서 최고 속도에 도달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 중간 단계를 만들 수가 있을 겁니다. 뭐 그와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이제 입력으로서는 가변저항 포텐시오메터라든지 포토 레지스터 같은 것들이 있고요. 그 신호를 받아서 나중에 출력을 해줄 때 아날로그 신호 출력이 되면은 LED는 점점 밝게, 모터는 점점 빠르게 또는 점점 어둡게, 점점 느리게 와 같은 동작을 구현해낼 수가 있습니다. ESP32 S3 SOC 같은 경우에 있죠. MCU 같은 경우에는 아날로그 신호를 갖다가 12비트 단위까지로 분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0에서 예를 들어 5V까지 가는데, 이 0과 5V를 12비트 수준으로 조각을 해가지고 표현해줘요. 다르게 이야기를 하자면 12비트라고 했으니까 0과 1이라는 값을 12성 등분을 하거든요. 즉 4096등분을 해가지고 표현해 줄 수가 있습니다. ESP32는 0V 정지 상태고요. 3.3V 정상 동작에서 출력되는 최대 전압입니다. 0과 3.3V 사이에 출력이 가능한데, 그것을 얼마나 미세하게 낼 수 있느냐, 앞서 말했던 12비트, 2의 12비트 성으로 얘를 갖다 분해해서 내보낼 수가 있습니다. 즉 0과 4095라는 값을 보면은 여기 있는 0, 3.3V의 구간이고요. 거기서 중간쯤을 따지자면은 2000 얼마가 될까요? 248, 2014, 2074 정도 되는 그런 분해는 부분이 있다면은, 이것은 전체 범위의 중간쯤 될 거잖아요. 그럼 3.3V의 중간 1.65인가요? 1.65V 정도 되는 전압을 갖다가 중간에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런 거를 4096등분을 쪼갠 걸 전압을 표현해 줄 수 있다는 거죠. 이 말이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네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게 전압입니다. 이쪽으로 뭐 타임, 시간이 있다고 할 때, 밑에는 0V입니다. 그 위에는 최대 나타낼 수 있는 것이 ESP32는 3.3V입니다. 그걸 0에서부터 3.3V까지
한 단계만 바꿀 수 있다면은 디지털 디지털 신호가 되겠죠. 근데 그것을 내가 한 1V 단위로 조절해서 낼 수 있다라고 하면은 1V, 2V, 3V, 3.3V 하나, 둘, 셋, 한 4단계 정도로 이 전압을 조절해서 낼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되고요. 그런 조건들, 구분해 주는 이 구간을 갖다가 ESP32는 2의 12선까지 조각을 해서 표현해 줄 수가 있어요. 그게 전압이 4.96등분이 된 전압으로 표현이 가능하다. 아주 정밀하게 내주는 거죠. 예, 받은 값들도 이러한 정밀도에 맞춰 가지고 세밀한 전압 변화를 갖다가 찾아 가지고 내가 제어를 하는데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날로그 신호 시간에 따라서 연속적으로 나타나는 거, 즉 중간값이 존재하는 거, 디지털 신호는 0과 1 두 가지만 존재하는 거, 중간값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 그 정도만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 볼 거는 오음의 법칙이라고 여러분이 뭐 웬만해서 다 한번 들어보셨던지 알고 계신 수식이라고 봐져요. 예, V는 이퀄 IR이라고 되어 있는 수식. 이거 오음의 법칙이 언제쯤 배웠는지 한번 대충 인터넷 찾아보니까 중학교 2학년 과정에서 공부하는 걸로 그렇게 요즘에는 그렇게 나오대요. 그래서 중학교 때 여러분이 한번은 들어는 봤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쉽게 얘기해가지고 이 V라는 게 볼트 전압입니다. 볼테이지. 그리고 I는 전류입니다. 암페어. R은 저항입니다. 옴 해서 어떤 정형해져 있는 전압이 있다. 그리고 여기가 동작하는 전류값이 얼마라고 내가 정해져 있다. 그럴 때 저항은 얼마가 되어야 되는지를 계산해 줄 수가 있고요. 전압과 전류를 알면은 전압을 계산할 수가 있고요. 전압과 저항값을 알면은 전류값을 계산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한 그런 수식인데요. 우리가 나중에 ESP32를 활용을 해가지고 어떠한 제어를 할 때 그때 LED 불을 켠다든지 모터를 돌린다든지 할 경우에 간단하게나마 회로를 구성을 해줘야 되는데 그때 저항이라는 녀석이 항상 쓰이게 됩니다. 많은 복잡한 부분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오음의 법칙 정도는 좀 알고 계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오음의 법칙이라고 해가지고 인터넷을 찾아보시면은 뭐 근래는 또 이런 그림 많이 그려놓더라고요. 뭐 굳이 큰 의미는 없지만은 예, V 이꼴입니다. V는 I하고 R은 곱해주는 거고요. 내가 R을 알고 싶으면은 요렇게 나뉘죠. 그러니까 I분의 V로 계산할 수가 있고 I를 알고 싶으면 R분의 V로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다. 뭐 그런 식을 갖다가 약간 도식화 해가지고 표현해 준 겁니다. V는 이꼴 IR이라고 외우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자, 예를 들어 가지고 회로를 하나 구성을 하시는데 그림이 좀 잘 안 보이긴 하네요. 어떤 LED 등을 ESP32하고 연결을 해가지고 내가 불을 켜지고 끄지고 하는 걸 동작을 좀 시키고 싶다라고 합시다. 얘처럼 현재 여기는 ESP30 보드 위에 LED가 깜빡깜빡 하고 있는데 이 LED는 지금 푸른 색깔로 보이는 것은 그 2번 핀하고 서로 연결되어 있는 LED거든요. 즉 여기 있는 2번에서 전기 신호가 지금 나오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2번이 켜지면 여기 LED 켜지고요. 2번에 전기 신호가 끄지면 여기도 꺼지는 상태입니다. 여기 있는 2번하고 밑에 있는 확장 보드하고는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위에 있는 2번이 밑에 있는 보드 2번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2번하고 내가 어떤 식으로든 결선을 해가지고 LED를 연결을 하나 했다라고 할게요. 그럴 때 이 LED를 만약에 빨간색을 사용을 했다라고 하면은 적색 LED 같은 경우에는 최소 동작 전압이 1.8V입니다. 좀 잘 안 보이는데 1.8입니다. 즉 1.8V 이상이 되어야지 불이 켜진다는 이야기예요. 최대 전압은 2.3V입니다. 즉 2.3V를 넘어가면은 LED가 수명이 단축이 될 수 있고 뭐 심한 경우에는 터진다는 표현을 쓰죠. 그러니까 전구가 터져버리는 폭발하는 건 아닌데 안에 있는 회로가 타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되게 최소에서 최대 전압 사이에 해당되는 전압을 공급을 해줘야지 얘가 무리를 받지 않고 무리하게 동작하지 않는 적정의 상태라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동작 전류는 여기 보니까 20mA로 되어 있습니다. 저 1.8에서 2.3V 전압에 20mA가 공급이 되면 현재 적색 LED 같은 경우는 무난하게 잘
밝기를 갖다가 나타낼 수 있다는 이야기가 돼요. 그 옆에 있는 최대 전류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50mA를 넘어가게 되면은 LED가 아까 앞서 말했듯이 타버린다, 즉 터져버린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데요.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는 데미지를 많이 주는 그런 조건이 되게 됩니다. 그에 따라서 어쨌든 LED를 사용하겠다면 공급되는 전압은 이 범위 안에 들어가고 전류는 요게 되면 제일 좋고, 아니면 최소한 이 전류 값이 넘어가지 않도록 뭔가를 갖다가 제어를 해줘야지 LED가 터지지 않겠죠. 그걸 앞에서 이야기했던 V는 이꼴 IR이라는 걸로 단순하게 계산을 해보자면요. ESP32의 그 동작 전압은 3.3V라고 했습니다. 즉 뭔가를 갖다가 기동시키는데 ESP32가 스위칭으로서 어떤 포트를 아웃풋으로 출력을 켰어요. 그러면은 3.3V가 그 다리를 통해서 나가게 됩니다. 무조건 3.3V입니다. 그리고 적색 LED 같은 경우는 앞서서 50mA를 넘어가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적정한 전압은 20mA라고 했습니다. 20mA. 20mA니까 이 기호는 단위가 암페어거든요. 그럼 1000분의 20A가 될 겁니다. 이거는 우리가 달고자 하는 소자의 적정 동작되는 전류 값입니다. 여기는 공급되는 전류고요. 얘들은 고정이 되어 있어요. 3.3V로 공급이 무조건 되고 있고, LED는 20mA에서 사용을 해야지 얘가 무리를 안 받는다라는 조건으로 만들어져 있죠. 그러면 내가 말하는 그 3.3V라는 녀석을 얘가 잘 돌아갈 수 있는 전압으로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저항이라는 녀석을 연결해 가지고 이 전압값을 낮춰줄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그 저항값이 얼마가 되어야 되냐라는 것을 V는 이꼴 IR이라고 하는 옴의 법칙에 따라 가지고 저항값 R은 I 넘기니까 I분의 V로 계산할 수가 있겠죠. 그렇게 보면 저항값을 내가 알고 싶은데 그것은 전압 3.3V에 전류값 20mA, 즉 0.02A가 되겠네요.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은 3.3V 나누기 0.02 해주면 요 값이 165, 단위는 얘는 옴입니다. 165옴 정도가 되네요. 즉 ESP32의 어떤 포트에서 전기가 흘러가지고 그라운드로 들어가는데 그 중간에 내가 LED를 연결합니다. 이 LED가 현재는 3.3V가 공급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다 들어가 버리면은 LED 최대 전압 범위를 벗어나니까 LED에 무리가 가겠죠. 중간에 요 저항이라는 녀석을 연결을 해가지고 강하게 들어가는 전압을 갖다가 다운시키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요 범위 안으로 맞춰주기 위한 조건을 계산해 보니까 165옴이라고 하는 저항을 연결하면, 최소한 165옴을 연결하면은 여기 있는 조건을 만족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165옴보다 더 큰 값을 연결하게 되면은 전류값이 또는 전압값이 더 내려가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회로를 갖다가 보호를 해주는 그런 기능을 할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전에도 한번 대충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내가 저항값을 얼마나 큰 걸 꽂아야 될지, 어떤 값을 꽂아야 될지 잘 모르겠다라고 하면 일단은 저항값 큰 거를 연결하시면은 회로를 태우는 문제는 좀 없앨 수가 있어요. 부작용으로는 너무 큰 값을 꽂으면 공급된 전압의 주력은 너무 낮아지고 높아지니까 회로가 제대로 동작을 안 하는 그런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처음에 높은 걸 꽂았는데 동작을 안 하면 지금 갖고 있는 거에서 그 다음 단계 좀 낮은 걸 꽂아가지고 어느 정도 동작이 되는 수준까지
수작업으로 그렇게 맞춰 가실 수도 있고요. 무엇보다 이제 계산 못하면은 좀 힘들어지는 그런 부분이 있겠죠. 어려운 건 아니니까 V는 이꼴 IR 해가지고 내가 중간에 저항을 달아야 되겠다. 그러면은 ESP30은 3.3V 고정되니까 그대로 쓰시면 되고, 전류값은 내가 달려고자 하는 소자 어떤 부품에 대해서 데이터 시트를 찾으시면은 이와 같이 그 부품이 정상적으로 동작하는 데 필요한 스펙이 쫙 나와 있습니다. 그걸 기반으로 해가지고 저항값 대충 계산하셔서 연결하시면, 그것보다 큰 걸 연결하시면은 회로를 태우는 것 없이 어느 정도는 여러분 실습하는데 무난하게 사용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V는 이꼴 IR 정도는 기억을 좀 해주십시오. 자, 이렇게 해서 내가 165ohm이든 125ohm이든 특정한 저항값을 계산을 했을 때 그 저항을 찾아서 연결해야 되죠. 그럴 때 저항을 보면 저항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얘 같은 경우는 막대 저항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 저항값을 주로 띠로서 표현해 놓고 있습니다. 저항 띠가 안 보이고 그러면 제일 좋은 방법은 테스트기를 가지고 이 양쪽을 찍어서 여기와 여기를 테스트기로 찍으면 테스트기의 저항값이 얼마나 갖다 바로 표시가 될 거예요. 그게 제일 정확하고 보기도 편하죠. 예, 쓰시면 좋은데, 가끔 이제 테스트기 없는 상황에서 저항값을 확인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결국은 저항마다 좀 틀리지만은 막대 저항 같은 경우는 띠를 보고 계산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 띠가 크게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는 사색띠의 저항이 있고, 여기 보시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로 색상을 표현해 놓은 저항이 있습니다. 그럼 이 띠를 보고 저항값을 어떻게 계산하느냐? 각각의 띠마다 의미하는 숫자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검은색, 갈색, 빨강, 주황, 노랑, 초록, 파랑, 보라, 회색, 흰색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고요. 그것의 숫자가 0부터 시작을 합니다. 0, 1, 2, 3, 4, 5, 6, 7, 8, 9라고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마지막에 있는 황금색이라든지 은색 같은 경우는 얘는 어떤 저항의 값을 계산하는 데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오차라고 하는 오차율로 표현이 되는데 사용이 됩니다. 즉 예를 들어 여기서 보면은 1000옴, 즉 1kΩ에 황금색이다라고 하면 마지막에 있는 것이 플러스 마이너스 5% 정도의 오차가 생길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 저항을 제조사에서 1kΩ이 되도록 만들어서 판매를 하지만 실제로 측정했을 때 5%면은 어떻게 됩니까? 5인가요? 1000이니까 5%가 1000에 대해서는 50이겠네요. 그러면 1000 마이너스 5% 950 옴에서 얘는 1050옴 범위 안에 들어가는 저항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끝에 있는 색깔은 그러니까 오차니까 이거는 좀 고려를 안 할게요. 예, 발생할 수 있는 오차 범위라서 그냥 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에 있는 색깔이 현재 4색띠 같은 경우는 하나, 둘, 세 개, 5색은 하나, 둘, 셋, 네 개가 되는데, 이게 어떤 지시된 저항값들을 갖다 의미를 해주게 됩니다. 4색으로 이루어졌던 요 띠 같은 경우는 첫 번째 있는 색깔은 10자리를 이야기를 해줘요. 두 번째 있는 녀석은 1자리를 이야기를 해주고요. 세 번째 있는 것은 10의 몇 성이라고 하는 값을 이야기를 해줍니다. 갈색은 여기 보면 금갈, 그러니까 갈 두 번째 있죠. 뭐 되게 외울 때 흑갈, 적주, 황초, 파, 보 뭐 그런 식으로 해서 뭐 외우는데 본인이 잘 외우실 수 있는 쪽으로 외우시면 좋겠는데, 많이는 아니더라도 요 정도까지는 좀 순서대로 나름대로 좀 외우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흑갈절, 흑갈적, 흑갈적, 흑갈적주노, 뭐 흑갈적주노, 뭐 그런 식으로 하든지 나름대로 몇 개 정도는 좀 암기해 두시면 많이 쓰는 저항들은 이 정도 수로 많이 해결이 되거든요. 예, 그걸 계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흑갈적주 0부터 시작은 됐습니다. 흑갈적주 0, 1, 2, 3, 4. 그러면 흑갈 0, 1. 첫 번째는 10자리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갈 1자리입니다. 갈이 금이군요. 흑
헉은 0이었어요. 두 번째 자리는 1자리입니다. 세 번째는 10의 몇 성자리입니다. 헉갈적 0, 1, 2, 2가 되네요. 그러면 10의 2성입니다. 그럼 요게 10, 두 번째 있는 거는 1 곱하기 0이니까 0, 그것에 대해 가지고 10의 2성이 곱해지거든요. 마지막 게 곱해지는 겁니다. 10의 몇 성이 곱해져요. 그러면 10 곱하기 100이니까 결국 얘는 1kg가 되겠죠. 단위는 옴에서 1kg이 됩니다. 같은 식으로 5개의 띠를 가지는 녀석을 보게 되면 마지막 거는 오차니까 생각하지 말자고 했습니다. 그러면 4색 띠에서 제일 처음에 있는 게 10자리였고 얘는 5개 띠에서 첫 번째 있는 거니까 자리수가 하나 더 늘어날 거예요. 처음 거는 100자리. 빠리라고 되어 있군요. 흑갈적 0, 1, 2 해서 2. 얘는 100자리입니다. 두 번째가 똑같이 적색입니다. 흑갈적 0, 1, 2. 두 번째에 있는 거는 10자리입니다. 세 번째 얘가 금입니다. 흑색, 흑 0이죠. 이거 1자리입니다. 이것을 다 더해준 값에다가 곱하기 네 번째 있는 10의 몇 성, 여기에 흑이니까 0성이 될 거예요. 10의 0성이니까 얘가 1, 요거 다 더해주면은 220이라고 하는 값이 나오네요. 이런 식으로 해서 각각의 색깔을 가지고 현재 있는 저항의 값을 어느 정도 판단하시는데 사용할 수가 있어요. 뭐 그렇게 중요하다고 뭐 할 수도 없다고 말하나요? 좀 애매하게 말했는데 몰라도 뭐 상관없습니다. 테스트기를 찍으면 되니까 계산해 보시면 되는 거고, 그리고 뭐 높은 저항을 다시면 회로를 태우는 일 없으니까 뭐 일단 뭐 테스트 할 때는 어느 정도 잘 뭐 돌아가긴 할 겁니다. 그래도 이제 얘같이 가장 잘 돌아갈 수 있는 전원이나 전압 전류를 공급을 해줘야지 동작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데, 그 공급 전압이나 전류가 너무 낮아 버리면은 오동작을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좀 수준에서 맞춰서 여러분이 계산된 값을 반영해주는, 저항에 반영해주는 게 좋겠는데, 그걸 아무런 것도 없을 때는 이렇게 띠를 계산해 가지고 이게 얼마짜리 저항이다 라고 확인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전에 나눠드렸던 키트에 보면 요 저항이 달려있는 거 옆에 종이에 몇 옴짜리라고 다 적혀 있거든요. 그런데 쓰실 때 저항을 하나 뽑아 사용을 하시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통에 담아 놓으면 그게 여러 개 쌓이게 되면은 저항값이 얼마인지 나중에 구분이 안 돼요. 최소한 아까 말씀드렸던 흑, 깔, 적, 주 뭐 이런 식으로라도 외워두시면, 흑은 0이니까 0으로 시작하는 거 없네. 갈, 흑갈. 그럼 요거 1로 시작하는 것들이구나 라고 알 수가 있죠. 그러면 되게 갖고 계신 게 1kΩ, 10kΩ, 220옴, 1메가옴 막 그런 것들이 주로 대부분 키트에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225옴이 되게 작은 값이거든요. 아니면 162옴, 125옴. 그러면 200이니까 흑갈적, 적색으로 시작되는 거구나. 그리고 세 번째 자리나 네 번째 자리가 0, 검은색이면은 그거는 10의 몇 성이 없는 거니까 대략적으로 요게 계산이 아마 되실 겁니다. 그렇게 확인하시면 좋겠고, 나는 뭐라 해도 모르겠다 하시면 안드로이드 휴대폰이든 iOS든 앱을 찾아보시면 뭐 일렉트로독스라고 하는 앱이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몇 가지 봤는데 이 녀석이 좀 그나마 나은 것 같습니다. 이거 앱 설치하셔서 첫 번째 있는 거 보시면은 저항색 코드표라고 나와 있죠. 이거 들어가시면 이거 비슷합니다. 첫 번째 띠 색깔 클릭, 두 번째 클릭, 세 번째 클릭 해주시면 자기 알아서 저항이 얼마짜리인지 바로 계산해 줄 거예요. 테스트기 없으시면 뭐 앱이라도 하나 까셔가지고 이 저항들 값을 확인할 수 있는 그 방법은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저항 보는 법까지도 한번 좀 말씀을 드렸고요. 저러한 저항을 이제 여러분이 읽을 줄 알고 특정 저항 계산해 가지고 쓸 줄 알게 되었으니까 회로를 꾸밀 건데,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거는 ESP32 개발 보드에 확장 보드라는 걸 연결했고요. 이 확장 보드를 브레드 보드라는 곳에 연결을 해놨습니다. 브레드 보드라고 하는 거는 현재 보이는 얘와 같은 녀석인데,
브레드, 빵이죠. 그리고 보드, 판입니다. 그래서 한국말로 빵, 판, 빵틀 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예, 우리나라만 빵, 판이라 쓰는 게 아니고 다른 나라도 브레드, 보드라는 식으로 해가지고 용어를 다 쓰고 있어요. 어떤 틀에다가 여러분이 점퍼 와이어라고 하는 이 전선을 갖다가 결선 꽂아주는 것으로서 접지와 결선이 가능하고요. 여기 보면 순놈과 순놈으로 이어진 녀석도 있고요. 점퍼 와이어가 순놈과 앞놈 또는 앞놈과 앞놈으로 만들어져 있는 점퍼 와이어들이 있습니다. 예, 그런 걸 활용을 해서 납땜이라든지 선을 꼬아서 결선하는 것이 아니라 임의로만 연결을 해서 회로를 꾸밀 수가 있습니다. 브레드보드는 이 윗부분을 걷어내게 되면은 실제로 도체 전기가 흐르는 녀석들이 이렇게 붙어 있어요. 이제 보이시는 것처럼 제일 위에 있는 부분 요게 하나의 도체로 쭉 붙어 있잖아요. 즉 빨간 색깔로 되어 있는 요 밑에 있는 구멍들, 이 구멍은 지금 모두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구멍입니다. 그러면 밑에 있는 파란 색깔, 얘도 보면은 도체가 쭉 다 이어져 있습니다. 즉 여기 있는 부분도 밑에 있는 구멍끼리는 아이고야 휘어졌네요. 밑에 있는 구멍끼리는 모두 다 하나로 이렇게 이어져 있습니다. 파란 색깔 부분은 밑에, 빨간색은 위에 있는 구멍들에 연결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중간에 있는 부분에서는 위에는 수평으로 이렇게 이어져 있었는데 중간에 있는 보드는 수직으로 이렇게 하나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가운데 강이 있지요. 이 강 건너뛰어서 반대편도 이렇게 서로 이어져 있고 이 두 개는 서로 분리되어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어떤 선을 이렇게 온 선하고 그다음에 다른 선하고를 연결하고 싶다라고 하면 이 수직으로 되어 있는 라인 쪽에 여러분이 선을 꽂아 주시면은 두 선이 연결되게 되는, 회로가 결선이 되게 되는 방식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아래쪽에도 위쪽과 동일합니다. 예, 수평으로 모든 선들이, 구멍들이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가끔 브레드보드를 쓰시다 보면 이런 게 나타날 때가 있어요. 위쪽이 파란색, 빨간색으로 제가 쭉 다 이어졌다고 했는데 어떤 보드는 중간에 이렇게 다 끊어져 있는 걸로 마킹이 되어 있는 보드가 있거든요. 이 의미는 아시겠죠? 빨간색으로 이어져 있는 요 구멍들은 쭉 이어지는데 요까지만 연결되어 있고요. 여기하고는 분리되어 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가끔 회로 결선할 때 특정한 이런 보드를 또 갖고 테스트 하시는 분이 있어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시금 꾸몄는데 뭐 전기가 안 통한다고 말씀 많이 하시더라고요. 여기는 선들 보시고 아 이게 다 이어진 거구나, 끊어진 거구나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옆에 보시면은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ESP32 같은 경우에는 USB 전원 5V가 들어와 가지고요. 안쪽에 있는 레귤레이터를 통해 가지고 전원이 여기에서 3.3V가 나옵니다. 상시로 3.3V가 공급이 되어요. 그렇게 나오는 3.3V는 확장보드의 상부하고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라인에는 항상 3.3V가 나오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것이 이 빨간 쪽에는 항상 3.3V 걸린다, 플러스가 걸린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오른쪽 하단에 있는 부분에 보면 GND라는 마크가 있을 겁니다. 예, 그라운드라고 하고요. 건전지로 치자면은 건전지의 마이너스 부분이 GND, 그리고 플러스 부분이 여기는 3.3V라는 걸로 인식을 하시면 되겠어요. 여기는 그라운드라는 녀석도 여기 있는 확장보드의 밑부분, 파란 색깔로 이어진 부분하고 서로 연결되어 있거든요. 따라서 여기는 상시로 3.3V 공급이 된다고 했죠. 그렇게 공급되는 부분에서 내가 점프 와이어를 꽂아 가지고 선을 이쪽으로 뺐습니다. 거기 세로로 되어 있는 부분이 서로 연결된다고 했습니다. 저항이라는 게 붙었습니다. 이 중간 부분은 연결이 안 되어 있는데 저항이 자기를 통해 가지고 그 밑에 선으로 연결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밑에 세로선이 또 연결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LED 플러스 거기 있는 부분 다리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요. 거기 통해 가지고 반대편에 있는 쪽으로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거기서 다시 선을 연결해 가지고 어디로 갔느냐, 그라운드로 갔습니다.
3.3V 나오는 부분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통해서 얘가 그라운드 있는 영역으로 들어갔죠. 이게 건전지로 보면 3.3V 마이너스 그라운드. 이게 어떻게 가든지 가가지고 이렇게 들어왔어요. 폐회로가 만들어져서 전자가 요 도선을 따라가지고 흐를 수 있는 그런 경로가 만들어졌죠. 전자가 흐를 수 있다는 것은 전기가 흐른다는 이야기고, 결국 폐회로가 전원 공급되는 곳에서 그라운드로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연결되게 되면은 이렇게 불이 켜지게 될 겁니다. 현재는 상시 전원이 들어오는 곳과 상시 그라운드인 곳이 LED와 연결되어 있으니까 이 불이 항상 켜져 있는 상태로 그게 나타나게 돼요. 동일하게 여기 있는 플러스 있는 부분을 뽑아 가지고 만약에 내가 원하는 포트에다 연결하시면 이 포트를 내가 켜고 끄므로써 전기 신호가 그라운드로 흘러 가지고 불이 켜지고 끄지고 하는 그러한 제어를 이룰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 더 좀 참고로 기억해 주실 부분이 ESP32에서 우리가 동작 전압을 제가 3.3V로 여러 번 강조를 했는데요. 공급되는 USB 포트는 5V가 들어온다고 했습니다. 그 5V를 바로 이쪽일 겁니다. 아마 5V와 연결해 가지고 여기 USB 들어오는 전원을 이쪽으로 통해서 합으로 연결해 놓은 부분이 있어요. 저 위에는 3.3V가 계속 공급이 되고요. 밑에는 5V가 계속 공급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쪽과 아래쪽에 이 확장보드를 통하게 되면은 다른 전압이 항상 공급이 되게 돼요. 나중에 여러분이 어떤 센서 같은 거 쓰시게 될 건데, 센서에 따라 가지고 동작 전압이 5V인 게 있고요. 3.3V에서 동작이 가능한 녀석도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자기가 쓸 수 있는 전압선 부분이 어딘지 찾으셔가지고 전원을 공급해 주셔야 돼요. 5V로만 동작되는 곳에다가 곳이 아니죠. 5V만 동작되는 센서 소자에다가 3.3V를 나중에 연결하시게 되면은 이게 전압이 낮아가지고 그 센서가 동작을 못하는 그런 경우가 생겨요. 프로그램 잘 짜셨고 회로 개선 잘 하셨는데 이 전압 공급되는 부분을 아무 생각 없이 위에서 나오는 바람에 센서가 동작을 안 해가지고 내가 의도하던 제어가 전혀 진행이 안 되는 그런 오류도 생기거든요. 그걸 잘 모를 때 초반에는 프로그램만 열심히 또 보게 되고 결선 잘못된 부분이 있는 거 한참 찾는데 이걸 참 못 찾더라고요. 두 개가 다른 게 공급이 된다. 전압이 다른 게 논다. 그건 좀 꼭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가 쓰는 키트 브레드보드에는 ESP32가 연결되어 있고요. ESP32 SoC 칩에서 사용할 수 있는 다리들이 이렇게 밖으로 놓아 있는데 이렇게 놓은 것들이 각각 바깥으로 이렇게 쓰기 편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이게 너무 따닥따닥 붙어 있으니까 사용이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확장 보드라는 걸 밑에 연결해 가지고 요 핀들이 쭉 밑으로 꼽히고요. 그게 내부 회를 통해 가지고 동일한 번호에다가 이렇게 결선들이 이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이어져 놓은 부분을 여기서 여기 부분은 다 ESP32와 연결되어 있는 포트들이죠. 이쪽에 같이 막 연결해 버리시면 문제가 될 거고요. 점퍼 와이어로 내가 필요한 선을 갖다가 하나 뽑아내시고 회로를 이쪽에 구성을 해가지고 동작을 제어하는 걸 테스트해 보시는 쪽으로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이야기한다 했는데 또 구구절절하게 제가 설명 도 많이 한 것 같네요. 자, 밑쪽을 보면 ESP32 보드의 핀 번호가 보이고 있는데 요 위에 있는 녀석입니다. ESP32 프리노바에서 만든 개발 보드고요. 그걸 뭐 간략하게 도식화를 하면 이렇게 나타날 겁니다. 여기 이제 카메라는 지금 생략해가지고 나타내져 있는데 오른 왼쪽 상단에 보니까 3.3V가 이렇게 공급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제일 하단을 보면은 5V라는 게 전원이 공급이 항상 되는 출력이 된다고 할까요? 하여튼 항상 나오고 있는 포트 두 개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포트하고 점프 와이어 꽂아가지고 잘못해서 다른 다이에 갖다 대게 되면은 여기에 전기가 바로 팍 흐르게 되거든요. 이게 다른 소재기 쇼트가 난다고 하죠. 회로 가스로 엉켜가지고 전기가 흐르면 안 되는데 전기가 흘러가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쇼트 나지 않게 이 부분 항상 전기가 나오고 있는 부분이니까 좀 조심을 해주시고요. 그게 브레드보드의 앞서 말했던
이 상부 영역하고 이 하부 영역입니다. 이게 항상 전기가 공급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회로를 구성하신다면은 이렇게 전원 공급하는 부분은 최후에 마지막 단에서 꽂아 주시든지 아니면은 그냥 USB 케이블을 갖다가 연결하지 않은 상태로 요 선을 연결하지 않은 상태로 회로를 구성을 다 하고 나서 점검한 다음에 USB 케이블 꽂는 게 제일 권장하는 사항입니다. 근데 아무리 말씀드려도 이게 귀찮아서 잘 안 하시더라고요. USB 케이블 뽑고 회로 꾸미세요라고 말씀을 드려도 이게 번거로우니까 대개 보면 어느 순간 잊어버리고 꽂아놓고 회로 막 결선하고 계세요. 그렇더라고 하더라도 최소한 여기 전원 공급되고 있는 부분은 마지막에 선을 그냥 꼽는다. 그라운드는 상관없어요. 그라운드는 평소에 꽂아줘도. 근데 이쪽을 연결하는 부분은 좀 신경을 써가지고 회로를 마지막에 꼽는 걸로 그렇게 습관을 좀 들여주시면 소자들 태워 먹는 경우가 좀 덜 할 겁니다. 됐죠. 자, 그래서 이제 ESP32에서 선을 따내 가지고 회로 구성하는 이야기까지 했는데 그게 뭐 저항도 어떻게 단다 계산을 해가지고 얼마 정도를 내가 찾아서 읽어서 단다 뭐 그런 이야기 됐었잖아요. 그럼 ESP32에 이렇게 많은 다리들 핀들이 존재를 하는데 이게 무슨 기능을 하는지는 좀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